쉽게 배우는 HTML5 and CSS and 자바스크립트. 이번 주부터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기초라고 해서 오늘부터는 기초편부터 배워나갈 예정인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메소드 중심의 또 다른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다소 HTML에 비해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소드라는 동적인 기능이 추가돼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다운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매우 많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객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객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객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금주의 과제를 저와 같이 수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CSS 파일 사용인데요. 제가 이제 CSS 파일을 별도로 토빙.css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용해서 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지정한 다음에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 CSS 코드의 속성을 적용시킬 페이지에 삽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디와 그리고 하이퍼링크 부분입니다. 하이퍼링크의 CSS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말큐라고 해서 여러분이 흐르는 글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에 대해서 속성 콜론 값을 주는데 이 속성들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명시를 하고요. 외부에서 참조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참조해서 가져와야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 색상 주고 싶어. 그러면 컬러구나. 그리고 A라는 태그의 밑줄을 넣지 않을래.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이라고 주면 하이퍼링크에 밑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라는 거는 글꼴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16폰트. 글자의 크기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암기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속성과 값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매뉴얼들을 참조해서 코딩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요,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개발하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브랜던 아이크입니다. 1995년에 넷스케이프에서 일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개발을 했고요. 여러분 넷스케이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회사 이름인데요.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최초의 웹 브라우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래서 최초의 웹브라우저는요.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은 웹 아닌가요? 네, 월드와이드 웹은 웹이에요. 근데 최초의 웹브라우저 이름이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1991년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모자익이라는 웹브라우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가 나왔어요. 94년에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가 나왔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90%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995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거를 윈도우에 포함시켜서 팔았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구매하게 되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료 아닌가요? 지금은 무료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웹 브라우저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자, 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면서 넷스케이프가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저를 기만하는 행위다. 윈도우를 구입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준다고 거짓 홍보를 하는데 실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격까지 포함해서 윈도우를 파는 거다. 따라서 과대 광고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넷스케이프사는 설 자리를 잃고요. 추 AOL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던 아이크는요, 같은 개발팀과 함께 나와서 모질라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모카,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자바가 큰 인기를 끌자 라이브 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라고 다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브랜던 아이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질라라는 회사 아시죠? 파이어폭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의 이분이 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2014년 3월 24일에 모질라의 CEO가 됩니다. 그런데 4월 3일에 스스로 내려와요. 스스로 사임을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 결혼에 반대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모금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CEO의 사임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사임을 해요. 직원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고요. 결국 열흘 만에 CEO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효율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표의 자리는 매우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의 허물이 있어도 스스로가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소개를 마치고요.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